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은 있다 한동길 감독입니다. 제가 이제 창조주 클럽, 창조주들의 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신의 세상, 창조주로서 그 권능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우리가 창조주로 각성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느껴야 된단 말이죠. 만물은 다 에너지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에너지 단계별로 우리 에너지 진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 주파수 대들을 다 이제 단계별로 느낄 줄 알면 자유자재로 물질계와 에너지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현현하고 싶은 상태로 우리가 현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에너지 진동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롭게 물질을 만들어내고 융합시키고 또다시 또 새로운 물질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원리를 깨달아 갈 수 있단 말이죠. 뭐 아주 원초적으로는 내 몸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컨디션 힐러로서 내 몸을 치유하고 자연 치유를 하는 방법부터 상대를 치유하거나 또 우주 삼라만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렇게 아주 휘둘리지 않고 딱 그 정확하게 세상 흘러가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도 열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물질계에만 이렇게 탁 함몰된 상태에서 우리가 못 보고 있던 것들을 에너지 진동 상태로 모든 현상들을 보는 필터를 하나 장착해서 우리가 매사를 이제 분별해낼 때 이게 에너지 진동으로 모든 것들 현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하나 열리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편안해진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이 현재 이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 또 이유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그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나면 세상살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고고하게 나만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인생을 마음껏 내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에너지 진동을 감지하는 10단계 훈련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단계, 1단계는 본능 에너지, 그 내 육체적 생리적 에너지들을 감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느껴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2단계는 이제 생명의 에너지, 생명이 되는, 근본적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의 기운의 에너지들을 느끼는 그런 감각기관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그거를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감지해내는 훈련을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2탄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 에너지 이꼴은 자연 에너지이고 본능 에너지이고 생명 에너지야말로 우주가 돌아가는 근본 만물의 어떤 운동의 그 근본 힘이다, 그런 거죠. 자연 에너지, 다르게 말하면 우주 에너지이기도 하고 자연 에너지이기도 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굳이 막 이렇게 막 있는 체하고 아는 체 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들을 우리는 다 잊고 살기 때문에 진리는 굉장히 바로 옆에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될 때는 어디 먼 우주에서 뭔가 화석이 떨어지듯이 뭔가 큰 깨침이 와야만 깨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 속에 내 옆에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 에너지, 우주 에너지, 자연 에너지, 그리고 이 본능 에너지라고 하는 근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을 고정관념, 탁 붙여져 있는 이름을 떼고 새로운 의미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생명 에너지는 만물이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그 근본 진동수죠. 아주 어느 물질이든 어느 생명체든 근본적으로 같은 진동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주 전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에너지의 상수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주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의 상수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본적인 힘이 작동이 돼서 우주가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우주가 다 움직여지는 힘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이제 작용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주 상수라고 하는 힘은 0.00000 0은 아니에요. 제로,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힘이 너무나도 미력한 힘, 아무런 힘같이 느껴지지 않는 힘이다. 그래서 그거를 상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측정을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해봤는데, 0.00000 해서 동그라미가 122개가 붙은 다음에 그 뒤에 138이라는 숫자가 더 붙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미미한 힘인 게 우주가 전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인 거죠. 그게 이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진공상태 같은 힘인 거예요. 어떤 것도 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한 미세한 힘인 거죠. 그게 이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상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물에게 똑같이 작용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가 지탱되고 만물이 움직이게 된 원동력이 되는 힘인 거거든요. 무시하기 쉬운 힘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주 상수를 놓고 얘기하면 과학자들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주 상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라고 할 때 생명이 유지되는 근본 생명 에너지를 느끼는 방법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걸로 느껴야 되냐 하면, 우주 상수라고 하는 그 미세한 힘을 우리는 인지할 때 어떻게 우리는 관점을 잡아야 되냐 하면, 이건 사실은 진리의 말이죠. 저만 한 말이 아니라 많은 성현들이 다 했던 말이에요. 지켜보는 자, 관찰자,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관조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 이거죠. 보고 있는 힘. 그러니까 보고만 있는 게 무슨 힘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힘이다 이거죠. 그게 만물이 유지되는 근본 에너지인 거예요. 생명 에너지의 근본 정체가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를 이제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본능 에너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생명 에너지 중에서 그 생리적 에너지, 아주 근본적으로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생기고, 그 생리적 욕구에 의해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감지해 보자라고 해서 1단계를 느껴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굳이 머리 쓰지 않아도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생리적 현상은.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두 번째 생명 에너지의 그 감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Let it be. 그냥 제가 영상에 Let it be, 그냥 두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저 지켜만 보는 힘이죠. 그 지켜만 보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로 지켜만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주 상수의 에너지 또 생명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찬찬히 하나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저도 그 깨달음을 얻은 뒤로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 경험을 많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주 동서고금을 통틀어 많은 현자들이 다 깨달았고 느껴봤던 얘기들이에요. 저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느껴본 얘기. 가만둔다, 그냥 내버려 둔다 라는 그의 근본적인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다 처음 듣는다고 가정하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물에서 우리가 수영을 하거나 물에서 뜨려고 그러면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은 뭐 다 아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한데 어느 날 제가 수영하는 법을 깨달았죠.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면 힘을 다 빼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그냥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뒤로 탁 젖힌다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뉘면 물에 머리가 찰랑찰랑 이렇게 닿으면서 귀까지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면 완전히 가라앉을 것 같아도 딱 코하고 입하고 이 부분만 탁 떠요. 아시죠? 다 아시는 분 아실 거죠. 그 상태로 몸의 힘을 다 빼면 물에 뜨는 걸 느끼죠. 그리고 편안해져요. 물에 떠 있는 걸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냥 온몸에 힘을 뺐을 때 잘못되지 않는다 이거죠.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뜬다. 근데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유는 인위적인 힘을 내가 쏟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가라앉기 시작하죠. 허우적 되면서 꼬르륵 가라앉죠.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무런 내가 힘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 같은데 그런데 뜨더라. 근데 그게 하나도 힘이 들어가지 않은데 편안하더라. 그러면서도 이 바다라고 또 물이라고 하는 거기서 뜨고 있는 나 자신이 거기서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보고 있고 즐기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 상수를 느끼는 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정의를 이제부터 깊이 계속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더 계속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내고 막 힘을 낸다, 뭔가 막 결심을 한다, 그래서 뭔가를 향해서 내가 막 매진한다 할 때 그 에너지는 그럼 뭐냐? 그때는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힘이 들어가야 뭔가를 하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연 에너지를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과 자연 에너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흐름에 나를 맡겨보는 것. 그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좀 깊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억지로 내 몸을 꼼짝 않고 결박한 듯이 그냥 딱 힘을 주고 버티는 상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지켜만 보겠다는 건데 그 지켜만 보겠다는 것이 내 몸의 흐름이 내 몸의 에너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 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냥 맡겨보겠다는 거죠. 내 에너지에 내 몸의 에너지에 나를 그냥 툭 맡겨놓고 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둬 보겠다. 내 몸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하고 내 몸이 내 의지가 생각나고 싶은 대로 생각나게 하고 내 감정이 이렇게 그 올라오는 대로 내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내가 뭔가가 문득 하고 싶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하고 싶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본질적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의지의 기본 개념이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면 네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의 기본 생체 에너지라고 하는 자연 에너지의 근본적인 상태를 알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는 잘못될까봐, 가만히 있으면 잘못될까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항상 하는 그 계획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나의 그 에고라고 하는 내 기본 나의 현실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당장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섰단 말이에요. 내 행동이 먼저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내 의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의 근본을 따져보면 고요한 상태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내가 몸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내가 막 뭔가가 애가 씌어갖고 막 할 때의 그 상태와 하는 일은 같은데, 하고 있는 행위나 하고 있는 모든 그 내 에너지 진동은 같은 진동인데 생명 에너지가 움직이느냐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내서 움직이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에너지 흐름이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자연 에너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 스스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때는 내가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신나죠. 막 뭔가 하는 게 신나요. 마음이 내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인위적으로 할 때와 그냥 내 생명 에너지, 자연 에너지가 그냥 발동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뭔가 하고 있을 때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막 그 용기를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뭘 해야지, 나는 지금 슬퍼하면 안 돼, 나는 뭘 해야 돼, 그럴 때는 힘이 들어요. 왜? 자연 에너지가 아니라 내 힘의 에너지가 내 인위적인 그 인력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체라고 하는 몸도 경직되고 정신도 경직되고, 그래서 몸이 릴렉스하지 못해요. 의식 구조도 릴렉스하지 못하고 어딘가 딱 경직되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이 들어갈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에너지가 작동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들어갈 때는 내가 항상 느끼는 그 근본 체크가 보면 힘들다라고 느끼게 말을 나도 모르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요.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들다라고 할 때 그걸 탁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이것은 생명 에너지, 자연 에너지의 그 기운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내 그 강제 부스터를 약을 먹듯이 강제적인 어떤 내 그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다른 힘이 작동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전체 에너지가 역행하면서 내 몸이 힘들다라고 바로 나에게 메시지가 오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진단해 보면 금방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될 거라는 그 불안감이 어디 있냐면, 요즘 제가 이제 그런 그 때인데요. 제가 한때는 의욕이, 그러니까 자연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저에게 그 기운을 불어넣어 줄 때는 제가 새벽 4시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막 그때부터 명상을 하고 굉장히 열중을 하면서 막 영상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 막 산책 막 10,000보 이상씩 걷고 막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쫙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뭔가를 하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즐거웠어요. 그 에너지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기운이 오는 거죠. 나에게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자연 에너지가 나에게 지금 시기는 내가 그렇게 막 움직이고 싶도록 내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응해서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계속 명상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들이 그때의 결과들인데 그런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뭘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를 독려시키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해서 그냥 진짜 꼼짝 안 하고 그냥 틀어박혀서 한 달 반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조차도 무기력을 즐기며 라고 영상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쉬었거든요. 한 달 정도 이상을 쉬었어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또 선언을 하는 거죠. 왜? 나는 내 이 자연 에너지라고 하는 내 에너지가 지금은 쉴 때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알고 떡상을 막 해줘갖고 대운이 오는 9가지 징조가 팡 떠가지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뜨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뭔가를 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지금 또 찍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게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내가 인위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에너지에 내 기운이 올 때 하고 하지 않을 때는 내 그 에너지가 오지 않을 땐 쉬고 그렇게 그냥 그 흐름에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물에 내가 몸을 그냥 탁 힘을 빼고 누워버리니 뜨더라는 원리를 알고 자연 에너지에 내 몸을 맡겨버리는 거죠. 내 마음과 정신과 나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겨버리면 얘가 쉬고 싶을 땐 쉬고 얘가 의욕이 날 땐 또 열심히 유튜브 찍고 막 또 사람도 만나고 그냥 막 그렇게 왕성하게 하다가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또 그냥 축 처져 있다가 그 리듬을 타면서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활기가 넘치는 삶 자체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조차도 활기가 넘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내가 설령 사람들이 볼 때 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지 몰라도 그 순간조차도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라고 믿어주고 자연 에너지, 이 생명 에너지에 온전히 믿고 맡길 때 그 에너지 흐름을 타면 그 기운이 올 때는 또 그렇게 그 오는 대로 내가 막 슬퍼지고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할 때는 그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냥 살고 그죠? 내가 왜소해진다 막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할 때는 또 그 기분을 그대로 또 느끼면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 인위적으로 내가 여기서 뭔가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히 믿고 맡길 때 이 우주 상수의 에너지가 작동되는 게 그때부터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자연은 자연 스스로 완벽한 균형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다. 이거 제가 적은 말인데 멋지다고 생각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은 스스로 완벽한 균형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다. 자연이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완벽한 균형을 찾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자연이잖아요. 우리는 각각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한 자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균형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몸은 알고 있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그게 생명 에너지를 느끼는 법이에요. 우주 상수가 돌아가는 그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그 힘, 그 미력한 힘이 작동되고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짜나 보이는 그런 힘인 것 같은 그 힘이 모든 우주를 다 돌아가게 만드는 근원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맡겨둘 때 자연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요. 완벽한 조화를 찾아가지고 내 몸의 상태가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내 몸 상태뿐이겠어요? 내 삶의 패턴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근원의 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또 두 손 두 발 다 놓고 놀아라가 아니에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 상수를 믿는 거예요. 그 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논어의 위령공편에 그런 말을 했어요.
무위이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가장 위대한 임금인데 그 위대한 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임금이다. 근데 그 임금은 그저 한 일이라고는 정남면이의다. 정남쪽을 바라보고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다. 자기 자리,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바라만 보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랬을 때 천하가 태평하게 돌아가는 태평성대가 구현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자 위령공편에 나옵니다. 논어에. 그런데 이 말에 우리의 몸과 자연을 놓고 그대로 또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자연이고 우리 몸이 하나의 나라고 국가요, 내가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인 임금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가장 이 몸을 잘 다스리고 나의 우주를 경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비법이 뭐냐면 정남면이의다. 정남쪽, 임금 자리는 원래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 자리가 그 임금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정남쪽을 바라보고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경영하는 자세, 우리의 우주를 창조하는 자세는 내가 의욕을 내고 뭔가를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막 엄청난 내가 에너지를 동원하면서 막 뭔가 우주를 만들려면 내가 엄청난 뭔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버려도 자연이 알아서 하는 거야. 자연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해. 자연만 그렇다고 우리는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자연인데 나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 하고 내 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막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니?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게. 이러면서 자연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나를 믿고 그냥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가장 완벽하게 잘할 수 있어. 너 어디 지금 아프지? 네가 막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근데 다 손 놓고 있어봐. 내 몸 안에서 자정 능력, 치유 능력이 내 스스로 발동해서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고 좀 내버려 둬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내 몸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이 하는 말이라는 게 내 몸의 에너지 흐름이 무엇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가를 찾아서 그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지금 화장실 가야지, 너 뭐 먹어야지, 뭐 3시 되면 뭐 해야 돼, 7시 되면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 기운이 움직이는 대로 믿고 내버려 두면 완벽한 시계에 맞춰서 완벽한 스케줄에 자연의 때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걸 믿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는 동물적 본능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뇌가 움직이고 있는 이 알고리즘은 이 자연 본능이 움직이고 있는 자연 에너지를 무시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임의적인 다른 틀을 갖다 붙여서 자꾸 넌 이거 해야 돼, 저거 봐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걸 해야 옳은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내몰고 있는 하나의 다른 틀을 자꾸 강요하기 때문에 내 몸의 인계융합 진동수가 깨진단 말이에요. 나만의 고유 인계융합 진동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틀들을 갖고 와서 자꾸 이거 하라고 갖다 붙이면서 이거 먹으면 좋대, 이거 하라고 해, 뭐 너는 이걸 위해서 이걸 이루어야 돼, 막 민족 중흥의 역사 사명을 위해서 넌 태어났어 그러고 막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고 막 그렇게 우리를 내몰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도록 자꾸 만들다 보니까 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내 진동수가 깨지고 내 고유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자 보고 독수리를 닮으라고 하면 닮아지겠어요? 완벽한 백수의 제왕이라는 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어도 낮잠 자는 사자가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사자는 사자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강요하지 마. 나는 내 몸이 알아서 살 거야.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샷더마우스 딱 입 닫고 정신 꺼버리고 맡겨줘. 자연 에너지를 믿어. 하고 믿고 맡겨줄 줄 아는 그런 그 눈이 열릴 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나 자신으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남면이의다. 정남쪽 보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보좌에. 내 보좌에 앉아서 너 이거 해야 돼. 다음 뭐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간섭질 하지 말라 이거야. 나에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보세요. 나를 믿고. 진짜 나를 믿고 한번 내버려 둬보세요. 그러면요. 이 몸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우주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전체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때부터 서로가 막 통하기 시작해. 내 진동수를 찾았기 때문에 우주 진동수와 나와의 진동수의 자연 진동수가 동일한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에너지가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리적인 에너지라고 했던 1단계 에너지, 내 몸이 진짜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로 점점 에너지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열일 다색해놓고 내 생리 에너지가 시키는 대로 해주고,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막 답답하다 그러면 왜 답답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게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이 여기 있구나 하고 딱 찾아내면 내 몸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내 기혈, 내 기 에너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들을 그때그때 즉각 주파수가 진동이 오는 걸 느껴질 수 있어요. 생명 에너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나면 그게 이제 용인이 되는 거죠. 예전까지 그걸 우리가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의지, 내 생각, 내 에고, 내 계획이 이런 게 잔뜩 들어있는 것은 지금 나는 뭘 하라고 시키고 있는데,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내 몸은 안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나귀처럼 딱 버티고 안 간다 이거야. 못 가겠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막, 너가 왜 말을 안 듣냐고 막 때리니까 나중에는 나귀가 말을 해. 네가 지금 돌았나? 그러니까 발람이 놀라는 거죠.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니까, 사람 말을 하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저 앞에 있는 칼 들고 있는 천사가 안 보이냐 이거야. 나는 지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저 천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 못 간다. 나귀 입에서 사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고 가는 중에 자기가 의지로는 그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접대를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선지자인데 그런 저주를 막 전쟁터에 가서 저주를 퍼붓는 그 의뢰를 받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고 있는 천사가 있는 걸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내 삶에 내 욕심과 나의 의지라고 하는 다른 것들이 잔뜩 끼어갖고 이 자연 에너지라고 하는 나의 근본적인 내 인생의 목적이나 내가 가야 될 에너지 진동에 주파수를 못 맞추고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다 보면 내 몸이 고장나면서 안 들어 말을.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미련하게 우리 몸을 채찍질하죠. 네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 네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돼. 넌 지금 잠만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네 빈궁이 강서 나를 부지런하게 막 내몰고 있죠. 그게 마치 잘된 것이냐. 게으르면 안 된다 이거죠. 네가 낮잠 잘 때냐,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을 때냐, 네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때냐 하고 나를 막 채근하기 시작하죠. 근데 몸은 말을 안 들어. 하기 싫은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저거는 해야 될 건 뻔히 알아. 그래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움직여져. 근데 막 나를 억지로 내몰면 내가 그래요. 아이고 못하겠다 이래. 내 입에서.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나귀라고요. 그냥 거부해버려. 온몸이 그냥 내 자연 에너지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팍 폭발하면서 막 그냥 고장 나버려. 몸이 아파지고 막 그냥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우울증 걸리고 막 별의별 내 정신병 오고 막 별의별 상태로 나를 내몰아 버리죠. 미쳐버린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그걸 억지로 막 내몰라고 하니까 나귀가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얘기,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안다라는 게 자연 에너지를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우주의 에너지인데 이 우주의 에너지는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거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임금이요 가장 잘 다스리는 거다. 태평천하, 내 삶의 태평천하가 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믿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나를 믿고 맡겨주는 거죠. 내 에너지에 반응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게 만들고 내가 기운이 나면 뭘 하고 싶다 할 때는 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걸 내가 억지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 에너지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로 움직일 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하나도 힘이 안 들다라고 느낄 때 아 이거는 자연 에너지에 반응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근본적인 체크 방법이에요. 안 힘들어요. 막 아무리 내가 뭐 거센 트레이닝을 하듯이 뭔가를 막 열정적으로 내다르고 있는 그 순간 딱 진단을 해보면 알아요. 그 인셉션 영화 혹시 보셨는지 토템 이렇게 팽이 돌리면 계속 돌고 있으면 꿈꾸는 거고 뭐 그게 멈춰 있으면 현실이다 뭐 이렇게 자각을 하는 자기 나름대로 신호 감지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꿈인지 현실을 분별해내는 법. 요건 제가 다른 테마로 하나를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내 현실이 지금 내가 자연 에너지에 내가 몸을 맡기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내가 의욕이 나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 에너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오히려 내 에너지를 깨고 있는 다른 내 그 엉뚱한 힘이 작용돼서 내가 막 내 임의적인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를 그 분별해낼 수 있는 토템,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은 힘든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가 아닌가.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아 못하겠네 힘드네 할 때는 내 에고라고 하는 잘못 습관에 그 세뇌된 환경에 내몰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다라고 느낄 때는. 근데 하나도 안 힘든데도 정말 남들이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대단한 열정이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나는 정작 놀고 있는 것 같아. 아무런 힘이 안 들어요. 그냥 나는 재밌어서 하고 있을 뿐이야. 난 신나. 안 힘들어. 근데 육체적으로 왜 안 힘들어? 힘들죠. 근데 힘들다는 느낌이 1도 안 든다니까요.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이죠. 자연 에너지에 내 몸을 맡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연 에너지를 감지하는 방법.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를 아는 방법이다. 그걸 느끼는 순간 아 이것은 내 에너지가 지금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나를 내몰아서 하고 있는 기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힘을 내고 있는 인간이 자연을 망치는 그 힘. 그 힘을 내고 있어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에너지구나 이게 하고 즉각 중단하시면 돼요. 그때는 중단하시고 그냥 내버려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탁 내버려두면요 몸이 원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나기가 얘기를 해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싶어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죠. 근데 마치 잘못될 것 같죠. 하던 거 이거 중단시킨 것이 엄청난 데미지로 돌아올 것 같고 일이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내 하던 일이 다 망가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같은 일을 나중에 하게 된다니까요. 하게 되는데 이 자연 에너지의 힘이 발동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발동이 돼서 훨씬 더 빠르고도 훨씬 더 행복하고 신나면서 효율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완벽한 조화로움 속에서 균형을 맞춰서 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드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보면 딱 그것만 보면 알아요. 얘가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대번에 알아요. 운동선수들이거나 배우거나 무슨 뭐를 만들든 간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긴장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예요. 진짜 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프로들은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설렁설렁 하면서 일을 다 해요. 그냥 뭐 뚝딱뚝딱 하고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너무나도 숨 쉬듯이 너무나도 흐름이 물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쭉쭉쭉쭉 일을 해내요. 숙련돼서도 그렇게 하지만 진짜 프로들은 그만큼 릴렉스한 상태에서 자연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우주 전체의 에너지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냥 신기가 발동될 정도로 그냥 신명나게 일을 하죠. 그렇게 일하는 게 보면 달라요. 억지로 힘을 쏟아내서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자연의 몸을 맡겨서 그 신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게 탁 보여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프로 중에서도 상위 1%에 들어가는 프로들의 일을 그렇게 하죠. 신들린 듯이 일해요. 신기가 내린 듯이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하죠. 하나도 힘 안 들어요. 하나도. 무당들이 작두 타고 막 춤춘다 할 때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그런 그 신내림이 온 사람, 신명으로 춤추는 사람들은 작두 위에서 솥을 버른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게 그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온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게 신명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로 움직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버려두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내 속에 다른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연이 하고 있는 힘이에요. 자연이 하고 있도록 믿어주는 것.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고 자연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 그때부터 자연 에너지가 발동하면서 우주 상수가 작동되는 원리는 정말로 별것도 아닌 힘인 것 같은데 우주가 완벽하게 조화로워지고 자연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돌아오면서 균형이 맞춰지면서 내가 진짜 내야 될 에너지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남들이 세뇌시킨 것에 내 목표와 나의 삶의 의미가 그냥 다른 게 정해져 있었다고요. 이제까지는 입력되어 있는 게 엉터리가 입력되어 있었어요. 내 삶의 좌표가 다른 게 입력되어 있다고. 진짜 내 몸이 원하는 좌표가 아니었어.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보니까 사자한테 자꾸 독수리처럼 나는 법을 계속 강요했던 거예요. 너는 백수의 제왕이고 너는 동물 중에 왕인데 독수리 저런 거 따위 하는 네가 하는 걸 못하냐? 하면서 나를 자꾸 조롱하면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열받았고 나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가 싶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되냐고. 안 되지. 날개가 없는데. 근본 나의 생체적인 나의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인데 나는 사자로 태어났는데 왜 독수리같이 날을 하고 하냐고. 동물이 돼가지고 못 날면 되냐. 네가 왕인데 부하들이 하는 걸 못하면 되냐 하고 자꾸 조롱하면은 다람쥐가 하는 거를 사자 보고 따라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자꾸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유전자 완벽하게 내가 타고난 나만의 컨디션이 우주 상수가 만들어낸 나만의 고유 유전자로서 내가 해야 될 내 자연 에너지에 내 소리가 있다고요. 나의 빛이 있어요. 내가 내야 될 고유의 소리가. 나만의 진동이 있다고요. 고유 임계 융합 진동수가 나만의 융합 진동수를 내고 있는 내 육체 전체가 열렬히 그 흐름대로만 움직이도록 나를 내몰고 있는 자연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에너지를 자꾸 내버려 두고 남들이 입력해놓은 이게 옳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관념과 도덕과 규범과 사회의 모든 그런 이상들에 우리를 내몰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를 내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임계융합 진동수에 나를 자꾸 끌어맞추다 보니까 내 진동이 흐트러지면서 내 몸이 아프고 의욕도 안 나고 내 고유빛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동수를 알고 자연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인지한 순간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노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도덕경에. 태상하지유지라. 가장 높은 임금은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 이거죠. 가장 위대한 임금은 그 상태의 임금이다. 나라는 존재가 나를 다스릴 때 나라는 우주를 창조할 때 근본적인 에너지를 발동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 우주 상수 같은 힘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힘,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힘, 태상하지유지, 그저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백성들은. 근데 백성계위 아자연이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자연이 잘 된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다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세상, 그게 태평천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다. 그게 가장 높은 데 있는 임금의 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인, 우리가 그런 임금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주의 신인데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다스리는 에너지가 자연 에너지를 내가 다스리는 근본 원리를 알고 나면 인위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임금이 돼야 된다. 태상하지유지 같은. 그 다음 그 레벨 밑에 임금이 누구냐면은 기차 외지요 해서 기차 예지. 그 다음 임금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막 떠받들고 그렇게 그 임금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만드는 임금이 그 다음 레벨의 임금이다. 그 다음 기차외지. 그 밑에 임금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말 안 들으면 죽을까 봐 그 엄청난 법으로 눌러가면서 백성들을 그냥 휘몰아 갖고 그렇게 내몰고 있는 임금이 그 다음 레벨이다. 그 다음 제일 못한 임금은 기차모지다.
백성들이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임금을. 그런 임금의 레벨이 4단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임금으로 우리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려야겠어요. 태상하지유지, 그 마음으로 내 우주를 다스릴 줄 알고 내 세상을 창조하는 마음으로 지켜만 보는데, 자연의 위대함을 내 스스로 알고 자연의 주파수와 진동이 내가 같아질 때, 그 우주의 에너지 전체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조화로움, 자연과 조화로운 상태, 우주와 조화로운 진동수로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내 몸이 움직여지는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서 믿고 맡겨줄 수 있을 때, 내 몸이 가진 고유 임계 융합 진동수가 그대로 발현되면서 나만의 빛깔이 나오는 거다. 이거를 믿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을 때, 나라는 몸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나의 상태를 100%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내가 그 어떤 것도 더하고 덜하고 고쳐야 될 게 없다,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나를 믿어주면서 그냥 내가 뭘 하고 싶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면서 내가 진짜 빛을 발해야 될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내가 이 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진정한 나만의 꿈, 그거에 내 에너지가 팍 발동해서 내가 미친 듯이 날뛸 때는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다가, 또 쉬고 싶을 때 쉬었다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무기력했다가, 그 자체를 그대로 즐기면서 그 사이클, 그 진동수가 그렇게 오르락내락 하고 있는 나의 진동을 내가 즐기고 있을 때, 그때 태평천하가 이루어지면서 우주가 완벽하게 경영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자연 에너지를 느끼는 법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느끼는 법이에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 몸이 우주의 신으로서 내 세상을 창조하는 근본 원리는, 내가 뭔가를 계획을 열심히 짜고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나를 내몰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자연 에너지라는 정체를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 자연 에너지라는 것은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에너지가 자연 에너지다. 근데 내 몸은 자연이다. 내 몸 자체가 자연인데 이 에너지도 결국은 내가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고, 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할 때 내가 뭔가 내 몸이 시키는 걸 할 때는 굉장히 나를 아주 수준 낮은 사람, 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면서 내 본능이 시키는 걸 나는 계속 자제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드러내고 마음껏 꽃을 피우게 내버려 뒀을 때 복구되는 거구나. 내 몸이 회복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며, 내가 진짜로 지금 간절히 내가 내 몸 상태가 어떤 상태가 진동이 돼야만 내 몸이 평안해지는지를, 내 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거구나. 우주 에너지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와 우주의 에너지들과 진동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라는 게 알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주의 에너지의 힘을 얻어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헷갈리니까 2단계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3단계 넘어가고 10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씩 보따리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처음에 우리가 뇌의 알고리즘이 너무나도 다른 것에 세뇌돼서 오랫동안 오작동된 상태로 너무나도 그 쓰레기 같은 앱들이 많이 깔려가지고 우리가 명령체계가 혼선이 와 있어요. 명령체계를 복원시킬 줄 알아야 돼요. 본능의 상태로, 나의 근원 자연 에너지 진동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셋시킬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얘기는 이제 호흡 에너지를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본능의 에너지를 리셋시키는데, 내가 토템, 그 인셉션에 나오는 그 팽이 돌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의식을 차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계속 인지하면서, 자율주행 모드인지 내가 수동 모드인지를 체크하면서 자연 에너지를 내가 계속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인위적인 힘으로 내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감지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 자연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적인 숨을 우리가 쉬는 법을 또 좀 알아보자고요. 그 다음 단계에 또 넘어갈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수첩에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 기체조, 기,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기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그 다음에 작동하는지,
호흡을 얘기하면서 제가 기 흐름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법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